1987 영화들 다 보셨죠? 아마 제 강연을 듣고 계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재밌게 봤고 뭐 좀 아쉬움이랄까 하는 거는 그 뒷얘기를 보고 싶은데 참 감동적으로 끝나죠. 1987 쫙 그 시위가 시작되는 그런 장면으로 아주 감동적으로 끝났는데 안타까운 점은 그 이후의 역사를 우리가 잘 하지 못해서 1987년도에 확 바꿨으면은 지금 자유한국당 꼬다지를 안 봐도 되는 건데 그게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게 아쉬움으로 남고요. 자, 1987 이제 아까 우리가 쭉 봤습니다만 이 고문 규탄 고문이 조작 폭로됐다는 걸 알고 우리가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이럴 수가 정말 흉악한 놈들이구나 하고. 그러니까 이거 4.19가 처음 터졌을 때 김주열의 시신이 떠오르면서 4.19가 다시 탄력이 붙은 것처럼 우리 역사가 참 희한하게 반복이 돼요. 6월 항쟁도 분위기가 그러니까 박종철의 죽음 이후에 좀 소강 상태랄까 또는 어떤 대치 상황, 소강 상태라고 얘기하긴 그렇죠. 대치 상황에서 팽팽한 대치 상황이 됐는데 그게 완전히 우리 쪽으로 확 기울게 되는 거는 이 고문 조작 사건이 폭로가 되면서부터입니다. 그러면서 딱 6월 10일 제야준비위원회가 발족돼서 6월 10일 발족이 됐는데 여기서 재밌는 게 말이죠. 이런 표현이 나오네요. 2799 추도 집회와 33 국민평화대행진을 주최하고 3월 4일날 해체됐어요. 박정철군 국민 추도회 준비위원회. 이렇게 추도식까지 하고 해체가 됐는데, 이거 아니다. 이거 해체시킬 게 아니다. 다시 가동을 시키자. 하면서 재인사가 그때 요게 27 추도 집회와 33 행진을 주도한 분이 135명이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누가 빠졌을까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게 야권 분열의 핵심이 됐었던 이민우 신민당 총재만 빼놓고 134명이 전원 참여해갖고, 그래서 이 국민운동 본부를 개최하고, 이 위원회는 그래서 이 범국민 규탄 대회를 이제 열겠다. 언제? 6월 10일 날. 6월 10일 날 범국민 규탄 대회를 여는 게 이제 결정이 되는 겁니다. 6월 10일이 어떤 날이냐? 바로 이 날이에요. 즉 전두환과 노태우가 손을 잡고 있네요. 바로 대통령 후보 민정당 대통령 후보 지명대회. 거기서 저렇게 손잡는 날에 맞춰서 저 날에 맞춰서 60 대회를 잡은 겁니다. 6월 10일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이기도 하죠. 민정당의 대통령 후보 지명일이기도 하지만 또 60만세 운동이 벌어졌었던 1926년. 그러니까 그 당시로서는 61년 전에 60만세 운동이 벌어졌었던 날이에요. 그리고 87년에 6월 10일을 택할 때 국민운동 본부에 모인 분들 중에는 아무도 기억을 못했을 거라고 짐작을 하는데 6월 10일이 또 특별한 날입니다. 뭐가 특별한 날이냐? 중앙정보부, 그 당시에는 안기부죠. 중앙정보부 창립일이 6월 10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 6월 10일은 크게 세 건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보부 역사는 언제 따로 한번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민주당과 제야가 연합해서. 자, 이건 보십시오. 86년 5월 3일 5.3 시위가 끝나고 난 다음에 민주당과 제야가 좀 거리가 생겼어요. 이 제야나 학생운동, 노동운동 진영이 너무 치고 나갔기 때문에 민주당 내의 보수파들이 아이고 하고 이제 뒤로 물러서는 그런 형국이 됐고 그런 형국을 틈타서 저쪽이 강공을 펴고 강공을 피다가 이제 박정철 군이 희생이 됐고 그걸 계기로 삼아서 반전이 되기 시작하고 공세를 펴오다가 이 고문은폐 조작이 폭로되면서 민주당과 제야가 다시 손을 잡고 연합을 만드는 게 국민운동 본부입니다. 이 국민운동 본부에 해당하는 제야의 어떤 지도부 이제 그런 데서 뭐 전략자고 뭐 역할 많이 했었던 게 이해찬
지금 더불어민주당 대표 같은 분이 그 당시에 그 핵심 전략가로서 이제 활동을 했죠. 그래서 민주헌법정치국민운동본부를 만들고 여기 김승훈 신부님 또 여기 계신 분은 계훈재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이 현판식을 거행을 합니다. 박형규 목사님인 것 같죠? 그래서 민주헌법정치국민운동본부 2000년대 같았으면 신영복 선생님 필체도 썼을 텐데 이건 아마 강인한 목사님 글씨인가 누구 건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신영복 선생님은 아직 감옥에 계실 때고. 그런데 국민운동 본부가 만들어지니까 여기 민주헌법정치 국민운동 본부의 정체에서 당국 분석 뭐라고 했습니까? 국법 거부, 체제 전복, 민중혁명 기도. 국사범 전과자들의 좌경 폭력을 교사하고 있고 반체제를 넘어서 월남식 혁명을 획책한다. 자, 6월 항쟁이 월남식 혁명이었습니까? 그래서 동교동 각본 따라 민주당 족쇄를 채운다. 이러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60대회가 바로 이제 이렇게 고문사진 은폐규탄 및 호언철폐 국민대회, 또 고문추방 민주화 국민평화 대행진을 표방하면서 장소는 성공의 대성당이에요. 그리고 주체는 박정철군 고문사진 은폐조작 규탄 범국민대회 준비위원회. 아까 135명 만들어진 거고, 민주헌법정치 국민운동본부는 그 전에 이제 만들었던 게 재가동되는 겁니다. 그 본부는 바로 연진홍, 우리가 흔히 오가라고 부르는 기독교회관에 자리 잡고 있었고요. 이제 이렇게 크게 거창하게 하겠다 했더니 경찰 5만 8천 명을 투입해서 60봉쇄 작전에 하고 성공회 주변은 2만 명으로 3중 차단을 하겠다. 그래서 여기 이 사진을 조금 이제 크게 한 게 요건데 성공의 성당 있잖아요. 그 앞에 이게 다 사법경찰들이에요. 사법경찰들이 정말 이렇게 많이 와서 뭐 몇 명이 문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정말 수십 명이 와서 그 지키고 있고 그 조금 외곽에는 이렇게 또 전경들이 배치가 됐죠. 그래서 이게 신부님들이 연좌농성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성당에 들어가려는데 신부님들이 자기 성당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못 들어가게 하니까 막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는 이 봉쇄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렇게 봉쇄할 걸 알고 하루 전 이틀 전에 들어간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60 행사를 치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또 막고 있는 상태에서 안에서 성당에서 행사를 하지만 그 시민들은 다 바깥에 서울의 이제 도심에 모여서 그래서 학생들이 참가 전단을 뿌리니까 이렇게 창문을 내리고 이제 받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차 속도 늦춰갖고 이렇게 받아주고요. 이날 그 시위가 아주 굉장했습니다. 머리에 이제 데모를 많이 쫓아다녔지만, 뭐,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데모하는데 왔다 갔다 이제 쫓아다녔으니까, 이때쯤 되면, 데모 8년 차인가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치면, 7, 8학번부터 치면, 아니나 10년 차나요? 10년 차. 10년 쫓아다녔지만, 이날은 어땠냐면은, 체력이 딸려서, 야, 그만하자. 소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데모를 보통 이제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게 모여서 한 3번쯤 모여서 이제 소리 지르고 이제 그러다가 해산하는 게 보통 흔히 하는 데모였고 이제 청년 대학생들은 저렇게 이제 맨 앞에 줄에 나가서 했지만 청년단체 회원들만 해도 좀 늙었다고 뭐 우리 회원들 중에 맨 앞줄 나가서 싸우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저만 하더라도 뒤에서 이제 왔다 갔다 어슬렁어슬렁 하는 축이었는데 그날은 뛰기도 많이 뛰고요. 우선 왜 경찰이 우리를 못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하고 있으면은 경찰이 와서 이제 도망가면서 대우가 흩어지는데 이거 우리도 처음 있는 거예요. 경찰이 안 와. 우리가 그거를 같이 외치고 길바닥에 내려가서 저는 이렇게 길바닥에 내려가면은 내려온 지 얼마 안 돼서 경찰 나타나고 그러면은 확 도망가고 하는 거였는데 경찰이 와야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 구호를 외치고 이제 뭐 이렇게 돌아다니고 하는데 나중엔 그러니까 6시부터 시작했으니까 뭐
밥 안 먹고 데모를 하는데 한 10시 되니까 배고프다. 이거 언제까지 하는 거야? 몇 시까지 해야 돼요? 이게, 이게 만나서 서로 눈치 보고, 이제 선배들한테, 형, 이거 오늘 몇 시까지 하는 거야? 이제 이러는 분위기였어요. 이런 분위기. 처음 그런 걸 경험해 봤죠. 그래서 집회장이 봉쇄됐지만, 여기 이제 보면은 신문에서도 신나서 우리에서 오는 민주노동을 시작해서 도심 20여 곳에서 시위대 경찰 간에 파출소를 놓고 점거 타단 공방전을 벌여요. 그러니까 이건 부마 항쟁 때는 파출소들을 습격을 했는데 경찰서는 병력이 많으니까 못하지만 시위대가 파출소 정도는 들이쳐갖고 이제 깨고 그런단 말이죠. 부산에서는 광복동 중심가에 시민이 운집해서 민정당 지구당 KBS 건물에 돌을 던지고 KBS 그때는 돌 맞았습니다. 광주에서는 5천여 시민이 금남로에서 행진하고 광주는 새벽 5시까지 했대요. 여기는 새벽 5시까지 데모를 할 정도였고 성공회 성당에서는 들어가자마자 이제 이게 변호사들인데 이게 모자 쓴 게 정경이에요. 그러니까 정경들도 이렇게 사복들도 자기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 조영래 변호사, 한승원 변호사 같네요. 홍성호 변호사 같고 잘 보면 보입니다네요. 진짜 저도 전에는 무심코 지나갔었는데 홍성호 변호사 맞는 것 같아요. 한승원 변호사, 조영래 변호사님입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광주에서는 또 그 수녀님들이 나는 잘못 알고 있었어요. 이 사진을 전에 봤을 때는 성공의 성당 앞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그 광주네요. 근데 이날 시위가 꽤 격렬했어요.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불태우고 이거 그 신세계 앞이거든요. 신세계 앞이고 이게 그날인지 모르겠는데 여학생들 아니에요. 여학생들이 화염병 들고 경찰은 또 이렇게 강경하게 진압하고 또 이렇게 사지를 들려서 이게 백골단입니다. 흰 화이버를 썼고 그러니까 다른 장비가 없죠. 이 가방을 둘러맸는데 이 가방 안에는 저 사과탄이라고 해서 던지는 최루탄이에요. 수류탄보다 좀 큰 사과보다는 크죠. 그러니까 배만 한데 우리는 사과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거를 몇 개씩 이제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애들 모여 있으면 던지기도 하고 이게 다 무술경관이라서 이 사람들이 하고 이제 고함 지르면서 뛰어오면은 살벌해요. 바지는 다 청카바에 베이지색 내지는 회색 잠바 같은 거 입고서 얕은색 잠바 입고서 이렇게 딱 조율했다가 하고 뛰어오면은 아주 살벌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백골단은 아니지만 또 이런 사복경찰들이 이렇게 사지를 들고 가는데 이렇게 이게 늘 이랬어요. 그리고 이날도 이런 데들이 여러 곳 있었지만 전에 못 보던 이런 장면들. 와, 이 돌 보세요. 그리고 이거 한국은행 앞이죠.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달려들어서 이 방패는 학생이 뺏은 거죠. 경찰 장비인데 학생이 들고 있고 강목으로 후려치니까 경찰들이 뒤로 밀리는 이런 상황. 그다음에 이거는 나도 진짜 이 비슷한 장면을 목격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경찰 무장 해제 시켰어요. 무장 해제 시킨 다음에 뭐냐면 이때 6월이니까 얼마나 더워요. 우린 반팔 입고 있잖아요. 땀 뻘뻘 흘리는 애들한테 들어가 했더니 들어가는 거예요. 분수대에 들어갔다가 이제 꺼내주는 이제 그러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백골단이 그러니까 최루탄 많이 던지니까 지네는 방독면 쓰고 학생 패려고 하는데 웬 아주머니가 마스크 잡고 경찰 팔을 잡고 있잖아요. 상상하기 힘든 장면들이죠. 그러니까 80년하고는 전혀 다른 광경이에요. 80년 아마 광주 5.18 얘기할 때 썼는데 민주시민 동참하다 구호를 크게 외치면서 갔는데 한 명도 참여하는 걸 못 봤는데 이때는 시민들이 다 와서 같이 이런 아주머니들 대목권 아니잖아요. 이 동네 아주머니들이 왜 학생들 잡아가는 거야 하고 말리고 있고. 저도 이제 좀 그 당시에도 약간 살집이 있고 배도 조금 나오고 이제 했으니까 저는 주로 대목군이 아니라 민주시민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뭐 저도 뭐 조금 이제 젊었지만 이제 학생 같아 보이지는 않았겠죠. 이제 뭐 하여튼 그런 역할들을 했는데 여기 뭐 아주 적극적인 아주머니들 계셨고. Time stops when I'm falling for